때 자세히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창 바쁜 저녁 준비할 때 가게 친구들이며 산악회 회원들이며 싹 다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인맥은 또 왜 그리 좋은지 몇십 명이 가게를 점령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가게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뒤에 큰 소리로 자기가 쏜다고 하더니 사람들하고 앉아서 열심히 주문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수며 보쌈에 오징어 볶음, 제육볶음 등등 메뉴도 별걸 다 시켰다고 하는데요. 술도 어마어마하게 마셔서 가게 재고가 텅 빌 정도였대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어쨌든 친정오빠 내외 입장에선 손님을 데려다 준 거고 매상을 쭉쭉 올려주는 거니까 바쁘기는 해도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하더니만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계산도 안 하고 휙 가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친정오빠한테 내가 가게 소개해주려고 사람들 많이 데려왔어. 사돈이니까 이 정도는 얻어먹어도 되지. 라고 반말로 툭툭 내뱉고는 그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오빠 내외는 순간적으로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하겠어요. 둘 내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너무 경우 없는 짓이라 이게 뭔가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때문에 가게가 꽉 차서 다른 손님은 받지 못했고 그날 하루는 완전히 날렸다고 해요. 손님도 한 번에 몇십 명이 들이닥쳤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돈도 안 내고 갔으니 허탈했겠죠. 자그마치 300만 원어치나 먹고 갔으니까 하루 손해도 극심했고요. 그렇게 친정오빠가 일단 가게 대충 정리하고 재고 확인하고 재료 주문한 다음에 고민하다가 저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전화를 한 건데요. 저는 화가 나서 오빠가 왜 난처해하고 조심스러워해. 당연히 돈 받아야지. 시어머니 나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 오빠 바보야? 암만 사돈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지고 돈 받았어야지. 내가 앞으로 올케 얼굴을 어떻게 봐. 그 자리에서 돈 받았어야지. 하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제가 순간적으로 의아해서 근데 오빠 나는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오빠 가게 오픈한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가셨대? 뭐 아는 거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친정오빠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정오빠가 먼저 남편한테 연락해서 국수집 오픈했으니 가족끼리 한번 들르라고 사돈어른도 모시고 오라고 했다고 하네요. 가게 오면 서비스 많이 준다고 호의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시 친정오빠는 당연히 저랑 남편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몰랐고 그냥 우리 식구나 사돈 어른들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연락한 거겠죠. 근데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한테 가게 오픈한 거 얘기했고 시어머니가 그 길로 가게에 가서 깽판을 쳤더라고요. 대충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감이 오니까 더 짜증이 났는데요. 이건 좀 아니다 싶고 남편한테도 너무 화가 나서 일부러 남편 들으라고 거실에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전화했어요. 어머니, 친정오빠 가게 다녀가셨다면서요? 사람들이 그렇게 몇십 명을 데려가서 밥 먹었으면 돈을 내셔야지. 서비스 좀 받는 정도도 아니고 300만 원어치나 먹고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가면 어떡해요? 어머니 때문에 가게 다른 손님도 못 받았고 재료며 술이며 재고도 다 떨어졌다고 해요. 하루 손해가 너무 막심한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돈도 안 내고 밥을 먹을 생각을 하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시어머니는 저한테 예, 너희 친정에서 가게 오픈했다 하니 내가 사람들한테 위치 알려주러 간 건데 뭔 소리야? 내가
앞으로 손님 될 사람들 많이 데려간 건데 국수 몇 그릇 먹은 걸로 생색을 내? 친정오빠가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다 어쩌고 하더니 고작 국수 몇 그릇 먹었다고 너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일러 바치든 네 오빠 능력 좋다 하니 재고든 뭐든 알아서 하겠지. 우리한테 명품 선물해줄 정도면 300만 원은 별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집값 다 책임졌는데 예단 안 해왔잖아. 지금이라도 예단 받은 거라 생각하고 더 책임 안 물을 테니 그리 알아라. 네 오빠가 예단 대신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그놈의 예단 아주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도 그날 너무 열받아서 어머님, 지금 집값 대출 아직도 제가 아범이랑 같이 갚고 있어요. 솔직히 집값 아범이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분명히 돈 냈고요. 아범이 더 냈다고 해도 고작 2천만 원 더 낸 거잖아요. 그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유세예요 이게. 제가 혼수에 간 돈이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혼수도 다 빚내서 제가 알아서 해간 거고요. 혼수 산 돈은 저 혼자 갚고 있어요. 막말로 제가 친정도움 받았으면 집 대출 낼 필요도 없었고 예단이면 예물이며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랑 아범이 그냥 소박하게 하려고 최대한 간소하게 준비한 거예요. 상견례 때 아무 불만 없는 척 하시더니 왜 아직도 예단이며 집값이며 왜 그런 말이 나오나요? 그리고 그거랑 돈 안 내고 밥 먹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단 받은 거 생각하고 퉁치자고요.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지금이라도 예단 해드릴 테니 당장 음식값 내놓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만 저보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라면서 엄청 크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를 뺐더니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하고는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얼굴만 바라보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깟 국수 몇 그릇 깎아갖고 생색이야. 당신이나 처가 식구들이나 전부 왜 그렇게 좀스럽게 굴어. 내가 음식값 내줄 테니까 당장 계좌번호 불러.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받아내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죠. 남편은 모바일로 이체하려는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몇 번 터치하고 다시 집어넣더라고요. 제 휴대폰에도 문자 소리가 나서 이체가 됐나 싶어 어플로 확인하니 계좌 이체 내역 3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마음에 공이 몇 개인지 다시 한번 세어봤는데요. 진짜 30만 원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300만 원을 당장 어떻게 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한 번에 주겠어? 10개월 할부로 천천히 줄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하면 계속 줄 거고 제대로 못하고 자꾸 말대답하고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면 안 줄 거야. 당신 태도에 따라서 할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알았어? 너 솔직히 매번 우리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퉁명스럽게 대했잖아. 사근사근하게 제대로 며느리 노릇 한 적이 있어? 나 몰래 용돈 찔러주면서 이쁨 받을 짓 한 번 한 적 있냐고. 맛있는 거 손수해서 대접한 적이 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너같이 안 해. 너는 뭔 소리만 나오면 따박따박 말대꾸만 하지 않나? 이참에 너 버릇 제대로 고쳐야겠다. 라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남편 말이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며 배꼽 잡으며 웃었어요. 어이없는 말을 들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런 집안하고 계속 엮였다가는 내 인생 발목만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전에도 가끔 불쑥불쑥 이혼 생각이 올라왔지만 애들 보고 참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아침 일찍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짐 싹 빼서 친정에 갔어요. 남편한테는 문자로 이혼 소송 걸 테니 그리 알라고 통보했죠. 친정에서는 제 말을 듣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빠 보고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정오빠가 혼자 떠안고 끙끙거리며 부모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제서야 알고 화를 내셨던 거예요. 친정오빠는 제가 난처해질까봐 참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더 화가 나서 뭘 날 보고 참냐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다들 한바탕 성질만 내다가 진정했고 제가 이혼하면서 음식값도 제대로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이혼 통보 문자를 보니 성질을 내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출근 조금 늦게 한다고 얘기하고 친정에서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에 대해 상의했었는데 그때 마침 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라고요. 야, 네가 뭔데 이혼하자는 말을 해. 애들 데려가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들어와? 너 어디 갔어? 당장 안 들어오면 내가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라면서 혼자 씩씩거리는데 친정아버지가 그걸 듣고 화내려던 걸 얼른 저지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나 벌써 변호사 선임했고 찾아오면 경찰에 전화할 거야. 직장에도 찾아오면 나도 너 일하는 데 찾아가서 시어머니랑 너랑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제가 엄포를 나서 그런지 친정이며 사무실이며 못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남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바로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는 야, 너는 무슨 이혼은 이혼이야.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내가 가게 소개시켜주면서 밥 좀 얻어먹기로 써니 이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 너 결혼할 때 우리가 많이 봐준 거 몰라? 손주들 데리고 어딜 가? 빨리 애들 데리고 안 들어와? 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두 모자가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짜증이 더 치밀어 올랐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보세요. 돈 안 내고 밥 먹은 건 무슨 경우예요? 처음부터 돈 낼 생각 없이 우리 오빠 가게 찾아간 거잖아요. 솔직히 여행 가서 친정오빠가 명품 사준 거 잘만 받아놓고 아들 기죽이네 어쩌네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렇게까지 거지근성에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집안인 줄 몰랐네요.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저는 당신 아들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전화 오는 거 하나도 안 받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너 집 나가서 잘 살 것 같냐? 네가 그 월급 갖고 애들 키울 수 있냐? 솔직히 장인장모 작은 카페 하는 거 돈이 얼마나 나오겠냐? 처형도 곧 퇴직하면 수익 끊길 거고 엄마 말 들어보니 가게만 크지 손님도 별로 없고 음식 맛도 그냥 그렇다던데 가게 망하면 네가 기댈 데가 있을 줄 아냐? 좋은 말 할 때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이제 내가 너보다 월급 더 많은 거 알지? 수당 받으면 내가 훨씬 잘 벌어. 그리고 네가 애들을 제대로 보길 했냐? 집안 살림살이에 보탠 게 있냐? 맨날 나가서 돈만 쓰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게 어디서 애들 키울 수 있냐는 말을 해. 친정에서 애 봐주시면
나는 일하러 다니기 더 편하고 안심돼서 좋거든. 네 엄마가 사람들 데려오는 바람에 그날 손님이 못 들어온 거잖아. 니네 가족 때문에 손해본 게 막심한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그냥 음식값만 다 받아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다 배상 청구할 거고 네 엄마 무전 취식에 위자료까지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쏘아댔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러셨죠. 어떻게 어른한테 일이 못되게 굴 수가 있어? 세상 천지의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전 취식? 너 친정에서 그리 못된 것만 배웠어? 아이고, 내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시어머니 그 집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보상금까지 받아내? 그깟 30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뭐냐?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인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야. 라면서 악을 썼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고, 어머니,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그게 왜 남의 가게에서 돈도 안 내고 밥을 드실 생각하세요? 그것도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가셨잖아요. 혼자 드시고 돈 안 냈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 저녁 시간 제일 바쁠 때 다른 손님도 못 받게 하고 먹기만 열심히 먹고 그냥 가버리셨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너무한 거예요?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대로 시어머니가 생각할수록 악에 받쳤는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더 받을 가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결국 차단해버렸어요. 이혼 소송도 당연히 제가 승소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저한테 잘못한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한테 안 좋은 말하며 전화며 문자며 전부 다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라 증거가 너무 많더라고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소송 준비 제대로 하니까 양육권 가져오고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위자료 청구했거든요. 변호사 선임 잘한 덕분에 두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받아냈어요. 남편은 뒤늦게 저한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애가 둘이야. 애 둘이나 낳아서 여태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진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그깟 밥값 때문에 이혼이 뭐야.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애들하고 다시 잘 살아보자. 엄마도 당신이랑 다시 합치면 전에 있었던 일은 그냥 덮어두신대. 이혼 더 진행하지는 말자. 라면서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고 나는 당신네 집안에 완전히 질려버렸으니 이대로 갈라서 자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이혼하게 됐고 저는 지금 애들하고 잘 살고 있어요. 혼자 애들이랑 살기엔 좀 못해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사는 중이거든요. 친정 오빠 내외도 가까이 살아 자주 왕래하고 있고 외식하고 싶으면 꼭 오빠네 가서 국수랑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오빠네 가게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더라고요. 저야 공무원이니까 투잡은 안 되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부모님 카페를 물려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저희 가족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다 같이 여행도 자주 가면서 재미있게 사는 중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날이 서 있기도 했고 자꾸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네요. 근데 저번에 남편이 애들 만나러 온 날 갑자기 저한테 혹시 처형네 가게에서 일 좀 할 수 없을까?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런데 당신이 얘기해주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부탁 좀 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제정신이야? 이제 와서 뭐
우리 오빠 가게에서 일을 한다고?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라고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사실 우리 엄마가 이혼하기 전부터 처형 보더니 자꾸 나랑 비교하시더라고. 가족여행 다녀온 이후부터는 자꾸 그 집 아들은 어쩜 그렇게 어른한테 잘하고 서글서글하고 깍듯하냐며 대기업까지 다닌다던데 너는 언제까지 그런 회사 다닐 거냐. 너도 뭘 좀 하라면서 닥달하셨거든. 우리 엄마가 보기에 나보다 처형이 훨씬 괜찮아 보였나 봐. 대기업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러워하셨는데 명품까지 선물해주니까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나보고 너도 큰 회사에 들어가라던가 뭘 하나 차려서 사장 소리를 듣던가 해야지 않냐고 한 소리 하시는 거야. 하루는 남자가 돼서 코딱지만한 회사 다니고 돈도 못 벌고 퇴직할 거면 뭐 할 거냐고 얼마나 화를 내시던지 몰라. 나도 엄마가 자꾸 닥달하니까 불안해지기도 했고 열받기도 해서 홧김에 친구랑 사업을 시작했거든. 처음엔 둘이서 북카페 하나 차려서 제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그만 친구가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어.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 싹 다 들고 날랐고 빚을 내 명의로 내서 지금 내가 다 갚아야 하거든. 나도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나름 사업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처형네 가게에서 일이라도 하면 월급 받고 알바비 받으면서 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 부탁 좀 할 수 없을까? 라면서 서글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히기도 했고 애들 아빠라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고 따뜻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해줬죠. 너는 이미 버스 놓친 거 알지? 그러게 버스 타고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이미 떠난 버스 보고 손 들어봤자 버스가 후진해서 오지 않잖아. 멈춰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더 도와줄 방법은 없고 친정에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해. 상식적으로 친정에서 너를 써줄 일은 없잖아. 암만 애들 아빠라 해도 우리 마지막에 깨끗했던 것도 아니고 서로 감정 상할 대로 상했는데 널 써주긴 어려울 것 같아. 다음부턴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 라고 위로해주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남편이 저렇게 돼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댁이랑 완전히 갈라서서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냥 앞으로도 친정부모님 모시고 애들하고 쭉 행복하게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